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기후환경국소관 6건에 대한 본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 6건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거나 폐지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법률을 인용하고 있거나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을 인용하는 등의 현행 조례상의 오류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에서 현재 삭제된 학교보건법을 인용하여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현재 폐지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 현재 조례에서 폐지 및 삭제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법률 3건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법률에 부합도록 인용 조문의 오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용 조문을 법률에 부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조례상의 오류가 있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7호에서 오류가 있는 약층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폐지되어 유효하지 않은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훈령에 부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요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삼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공통적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는 법 자체가 폐지, 통합되어 새로운 법령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안번호 제9-710호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된 학교보건법 인용을 교환경보호법으로 정비하고
의안번호 제9-711호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적용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12호 평택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지된 법과 삭제된 인용 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14호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저감 실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주택법 조문을 바로잡았으며 의안번호 제9-715호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문 인용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16호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약칭과 준용 규정을 최신 회계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을 통해 행정집행 과정의 혼선을 해소하고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6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적용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적용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심화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평택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운동의 실천을 위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평택시의 환경 개선과 시민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시행규칙 수립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장려 및 협력 체계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13호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적 사항은 없으며 평택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환경운동 및 환경 개선 실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는데, 근데 원래는 이 조례가 발의하기 전부터 흔히 말하는 그 플로깅이라는 이제 그 활동들이 있었던 상황인 거고, 단체나 이제 각 읍면동 단체에서나 이제 그 민간 단체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조례로 명확하게 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활성화 및 지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플로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민간 단체는 좀 어렵겠지만은 읍면동이라던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플로깅 캠페인이나 사업들이 혹시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되시나요? 예, 꼭 플로깅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동 단체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하고 법인 같은 데서 행복홀씨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요거랑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단체 법인하고 기관 그다음에 읍면동 단체 한 80개 단체가 작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꼭 요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플로깅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읍면동 단체에서도 그 뭐 버스 환경 정비, 예. 버스 정류장 환경 정비하는 그 사업도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 도로나 인도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같이 또 그렇죠. 정비도 예.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단체 협의회에서도 이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사업들과 지금 다 연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그 전체적인 그 현황에 대해서 뭐 파악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부족한 은면동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빈 곳의 부분들을 또 어떻게 이거 뭐 채우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이게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우리 시 전체 행사로 하기에는 면적이 또 너무 크잖아요. 조례에 보면은 제 6조 같은 경우에도 주간 및 행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관련돼서는 이제 뭐 민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간이나 이제 그 기관 법인 단체들과의 그 구축도 좀 많이 활성화를 하려면 그분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연간 그 도로나 이런 데에서 그 수거되는 그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것도 나와 있나요, 혹시? 도로 쪽에서 하는 거는 정확히 파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상건이에 그 가서도 조례 발의를 한 걷고 싶은 거리 그 조례도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제 그런 그 거리를 걸으면서 좀 쾌적한 그런 보행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사업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그 거리 환경 개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뭐 이견은 없습니다. 뭐 쓰레기 담으면서 걷는 거에 대해서 뭐 조례로 뭐 이렇게 제정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근데 이제 5조 보면 활성화 사업에서 2항에 보면 폐연수막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봉투 등 재활용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도 의무 조항인데 우선적으로 재활용 물품인 폐연수막을 활용한 제작한 봉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작하고 있습니까? 확보된 게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주죠 이걸? 그 지금 저 서탄 공방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1년에 한 16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폐연수막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네. 뭐 구매를 하든가 해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폐기물을 이 지금 폐연수막을 활용한 봉투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담고 있는 의미와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폐연수막을 이용한 뭐 가방이나 이런 거는 뭐 덜어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폐기물 쓰레기를 모아서 이 폐연수막에다 넣으면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지금 여기 종량제 봉투랑 음식물 폐기물 전용 봉투 지급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보상의 방법으로. 근데 지금 이거를 할 때에 이 폐연수막인 봉투에다가 넣는 의미가 뭐예요? 네,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그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해주신 네. 건지 검토할 때 이제 강제 조항이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강제 사항이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그걸 무조건 재활용의 폐연수막을 이용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런 경우가 폐연수막을 가지고 제작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게 이제 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른 용품으로 도구로 이용해서 그런 거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연히 무조건 폐연수막으로 잘 제작된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이란 말에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의미도 있었고 질의에 또 의미는 폐연수막으로 왜 쓰레기를 주워서 거기다 담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폐연수막을 가지고 이제 사례를 아까 뭐 정순환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네. 서탄면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예. 자체 면에서 네. 그 현수막에 수거된 걸 가지고 아까 네. 그래서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쓰레기 봉투를 답변 만들고 잘하세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저희 아마 그런 치안에서 얘기했을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요. 폐연수막을 활용해서 가을철에 낙엽을 수거한다. 거기다 이제 대형 톰백자루처럼 마대 크게 해서 이렇게 담는다면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생활 속에서 저희가 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캠페인 속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가 지금 뭔가 폐연수막을 활용한 봉투를 쓰면 뭔가 재활용이 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폐연수막에 담긴 쓰레기 때문에 분리도 어렵고 그게 그대로 실어져서 에코센터로 갔을 때에 분리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은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보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뭐 기준이나 뭐 예정이나 타시군의 케이스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보상을 평택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기사에 나온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지급되는 게 얼마 이제 기사 보셨어요? 200원. 그 2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상품권 최저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짜리 있겠죠?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5,000원짜리도 있나요? 1,000원짜리도 있나요? 이게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는 최저 금액 단위가 나오기가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현실화를 할 건지에 대한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데 어떤 체계로 어떻게 지급할 건지 쓰레기 양의 무게를 달 건지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 참여한 시간으로 해서 계산해 줄 건지 아니면 그걸 들고 여기 말 그대로 담으며 걷기니까 담은 양과 걷기의 만보계를 통해서 이거를 측정해서 올릴 건지 아니면 이거를 측정하는 부서를 따로 둘 건지 왜냐면은 지금 이제 지자체나 기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그 걷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앱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걸으면 측정되는 만큼 뭐 페이백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50원을 준다든지 몇천 보 이상 걸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지 제가 볼 때 측정이 어려워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쓰레기를 담으면서 걸었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화를 만들어가야 어떤 뭔가 방법을 좀 뭐 과장님 발의한 조례도 아닌데 제가 자꾸 과장님 보면서 얘기하네. 예,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예. 네, 저희 정일구 의원님께서 좋은 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폐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이제 지급한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의 폐현수막 수거량을 봤을 때 그 23년도에 보면 1년 동안 216톤이었고 24년도에는 202톤 이렇게 점차적으로 있는데 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탄에서 1년에 한 300여 개의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즉 서탄에서 이제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그 폐현수막을 가지고 쓰레기 그 수거할 수 있는
그 봉투를 크고 작은 거를 만들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플로킹 하시면서 집에서 왔을 때 거기서 쓰레기를 담아서 집으로 가져갔을 때 거기에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어떤 행사를 환경 축제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폐 현수막으로 각각의 분류할 수 있는 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시범 사업으로 홍보 활동과 어떤 캠페인을 했을 때 이러한 재활용인 그 폐 현수막을 했을 때 1년에 이거를 폐 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한 금액도 수천만 원인데 이거를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거를 재활용을 하면은 좀 더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각 읍면동에 그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진 이 쓰레기 그 봉투를 몇 개씩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이 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서 또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프로키를 했을 때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공공의 어떤 비닐봉투나 집에 있는 비닐봉투가 썩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거를 재활용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이제 좋겠다. 그리고 또 서탄 공감에서 이미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봉투를 이제 그 만들고 있으니 이런 의미에서 폐연수막을 사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닐봉투를 좀 덜 적게 사용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인센티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찾았을 때는 그렇게 주고 있는 걸로 이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서 담아내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좋겠다라는 그 추가적인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보상에 관련된 것도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도 수반되는 게 있으면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그 쓰레기 담으면서 거기에 대해 참여하는 분이 계시면 그 물품, 청소 도구도 일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처음 시행하는 거 보니까 당초에는 한 20kg 정도, 20kg당 1인당 한 10,000원 정도 해서 10,000원 정도 하면 20kg의 수거를, 아니 이건 구상입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하니까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아마 부서에서 이제 정하긴 할 건데요. 만약에 이제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그 수거하고 오는 거를 그 양을 어느 정도 이제 검토한 다음에 대신 이제 1인당 월 한도액을 정해서 뭐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어떤 맥심을 정해놓고 해놓고 이제 아마 보상을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내용에 관련돼서는 지원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뭐 기존의 물품이나 쓰레기 봉투라든가 집게를 이제 대여하는 사례도 있고, 경비라든가 행사의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인터넷에 찾아봐도요, 신문지 1kg에 폐지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20kg에 10,000원 주신다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저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직 그거 국장님, 맞는 신문 건 아닙니다. 폐지 1kg에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모릅니다. 저 여기 인터넷 보니까 1kg당 125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이 인터넷 검색이 뭐 이 페이지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이게 그러네요. 폐지 수집 이거 킬로그램당 70원 신문지 말고 다른 건 다른 데 기사 보니까 킬로그램 70원 80원 10,000원을 준다고 20kg에? 아니에요. 그게 안? 아니 안도 작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어떤 신문지가- 식으로 보상을 줄 거냐. 이거 지금 여기 그래서 신문지 폐지가 149원 수도권이 충북이 112원이고요. 폐지가 골판지가 수도권 99원이고 충북이 89.9원, 강원이 95.7원이에요. 폐지가요? 이거 지금 이 보상 현실성 있게 준비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8조도 보면은 구축하여 한다. 5조도 보면 추진하여 한다.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한다. 이거 너무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이상입니다. 네, 정혜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좀 오해를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취지는 좋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에서 그것이 과열되었을 때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를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네, 추가적인 네.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환경에 좀 더 우리가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가 환경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해야지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환경, 쓰레기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마음과 몸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주된 거는 인센티브 지원의 큰 목적이 아닙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또한 이거를 충분히 어떤 시민들과의 어떤 그 공론화라든가 또한 시민들과의 많은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연소막 재활용 가방을 만드는 곳이 서탄면에 한 곳이 있잖아요. 평택시 차원에서는 한 곳밖에 없는 상황. 예, 현재로는 한 곳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라고 조례에 박아놓는 게 맞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이제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확대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그 의견 주시는 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뭐 또 더 논의해서 이제 뭐 개정해 나가겠지만 아까 네. 저 기후환경부장도 얘기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거기가 그 서탄 공방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때는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드리면 되고 없다고 하면 일반 쓰레기 봉투를 공공용 봉투를 또 배부해서 쓰레기 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연소막 그 가방을 저희가 구매를 하기도 합니까?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자발적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예. 제품이 생산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가져와서 나눠주겠다라는 예, 예. 취지이신 거죠. 그 업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1년에 81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건물 임대료
임대료가 600이 나가고 자발적으로 예, 사회적 봉사하는 기업처럼 겁니다. 봉사하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을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조금 뭉뚱그려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담고 예. 이후에 뭐 세부적인 규칙이나 뭐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기준들을 어차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옮겨서 담아 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네, 뭐 의안번호 제7조에 보시면 2항에 이게 이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방식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 여러 상품권 가지. 오늘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뭐뭐뭐 제공할 수 있어. 뭐 이 내용을 여기다 조례에 박아 놓으면 이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의 운영의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서 좀 빼고 보상할 수 있는 내용 근거만 좀 남기고 어떠한 사항으로 보상할 건지는 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아주시는 게 어떻겠는지 의견을 방법- 주시면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 논의를 좀 하려고.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 의원님의 이 강력하게 이 걷기 활성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강제 조항을 좀 담아 주신 것 같은데 집행부 차원에서 좀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세부 사업들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었던 사업들을 조례로 만들고 사업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이제 테두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장이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강제 조항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시행계획 수립 5년마다 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마저도 이제 연차별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손이 가는 일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예.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아까 폐현수막 재활용한 이제 에코백 관련돼서 전반기 때 상건위에서 제가 좀 여쭤봤던 기억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가방의 크기가 너무 원 사이즈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성이나 이제 그런 면,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뭐 낙엽 같은 그런 많은 양이나 그리고 또 아무리 일반 쓰레기를 줍는다 하더라도 그게 용량을 넘어섰을 경우에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가방의 크기가 한 사이즈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 대형 마트 갈 때 들고 다니시는 그런 대형 에코백들과 관련된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지금 확인은 안 해보신 거죠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려가 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본 위원장도 좀 이해가 가요. 예. 이제 특히나 서탄면에 있는 공방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유일한 공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지원금까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의원님이랑 좀 상의를 해봤고요. 네.
특별한 방안은 지금 생각한 게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서 17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17개에서 지자체에서도 현금성으로 보상을 주는 적은 없어요. 지금 막 그렇게 현금성으로 해가지고 보상 주는 지자체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실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가 뭐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거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 먼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예산을 수반되는 것도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상품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현금성이라는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돼서는 전 본위원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예, 공감은 하나 이 조례를 악용을 해서 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진짜 뭐 그냥 예시상으로 하셨겠지만은 20kg에 10,000원씩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악용을 할 것인가 사람들이 시민분들이 그 물론 사례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페트병 지금 우리 비슷한 결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지금 포인트로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저기로 지역 상품권으로 그 전환을 지금 시키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이렉트가 아니고 이렇게 트랜스퍼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방안이. 예, 예, 근데 이걸 갖다 줬다고 그냥 바로 그 즉석에서 상품권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엄연한 돈벌이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저기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게 집행부에서도 잘 지금 인지를 하셨다가 제 사업 실행하실 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입니다. 이대로면은 개인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걷기 했을 때 앱 깔려서 뭐 6,000보 이상 걷고 8,000보 이상 걷고 했을 때 뭐 100원을 주고 뭐 이런 거는 개인으로 충분히 캠페인이 돼요. 지금 이거는 단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려사항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개인의 이 쓰레기 줍기가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무게 달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 봉투 담아서 내놓을 거를 와서 여기다가 내놓으면 동사무소에서 내놓으면 돈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는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순간 우려가 생기는 게 뭐냐면 거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줄 폐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죠, 우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조례가 발의돼서 나가지만 그런 우려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 만약에 정책 잘못 세우면 여기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혹은 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제도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우리는 그 대가를 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위원입니다.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제목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조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안에 보면 과연 이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이 이게 어떤
봉사의 개념이냐 보상의 개념이냐라는 아주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조항들이 다 보상책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렇죠?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봉사의 미담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걷는다. 그리고 건강도 증진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걷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읽힐 수 있겠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참고 자료 보면 2016년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 이거는 그야말로 걷거나 뛰는 분들이 기왕 걷거나 뛰면서 건강을 증진하면서 기왕이면 좋은 일도 해야 되겠다. 봉사의 개념으로. 봉사가 뭡니까? 밭들뽕에 섬길사예요. 밭들고 섬기겠다. 환경을 위해서.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지금 이 내용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의 예산을 수반하는. 그렇죠?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데 5개년 계획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또 봉사의 개념으로 쓰레기를 줍는데 굳이 청소도구를 사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북부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687호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쇠성장 기본법과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시민, 기업 대상 교육, 홍보, 정책 실행 지원 등 기후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 기획과 이행을 수행할 수 있고 전담 조직,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 시행 지원,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2026년 사업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부 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북부 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북부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보고건이므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수소 충전소 시설 유지 보수,
수소가스 구입, 충전 수익 등 기록 관리, 수소 충전소 운영 관리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 시설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제반 규정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현재 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에너지로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2030년 12월 20일까지 5년이며 2026년도 예상 사업비는 약 4억 3,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본 안건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북부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저희 여기 지금 조례 주요 내용에 민간위탁 추진 근거에 보면 저희 평택시의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지금 29조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지금 필요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기본법에서도 그렇죠. 의무 조항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 네. 이 센터에 대해서는 과연 1년에 2억의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인건비만 한 1억 5천이에요. 이 일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센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민간 위탁을 줄 때에는 그 전문성이나 어떤 그 우리 시 내에서 공직사회 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후 환경 국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기후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이게 센터로 독립해서 매년 2억의 예산을 드릴 사업인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매년 1억 5천 들이면 여기에 지금 업무 추진해 보면 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할 수 있습니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 중립 사업 협력, 해외 출장비 이거 책정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안의 내용들이 우리가 센터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광역과 정부, 법률과 시행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 관에서 주도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민간의 센터를 위탁 줬을 때 민간에서 지금 이거를 주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정부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카피 아닙니까?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만약에 이 민간 위탁이 됐을 때 사무실 임차부터 해서 리모델링에 지금 예산이 매년 1억 5천의 예산을 인건비만 1억 5천이에요. 매년. 그걸 들여서 창의적이거나 우리 평택시만의 이 탄소 중립은 우리 평택시만의 탄소 중립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서가 지금 과로 사무관급의 부서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 팀이죠, 우리 과? 저희 과가 3개 팀입니다. 예, 팀을 하나 늘리든지 하면 끝날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외부로 나가서 민간 위탁까지 돼야 될 일이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 부분 이제
그 기후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행 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매년 그 이행 평가라든가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이제 그 과장님, 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고요. 저희 지금 조례에 관련 조례 제 3장에 보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업무가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여기 업무 아닙니까? 기본계획 이행 수립하고. 계획이라든가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평택시의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누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고 과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만약에 용역을 발주하면 1억짜리 용역 한 번만 발주해도 이 내용 다 나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매년 인건비로만 매년 1억 5천씩 들이면서 이 위원회가 이 센터가 필요하냐? 2억 원의 예산 매년 1억짜리 용역 발주해도요. 그게 남는 장사네요. 제가 볼 땐 더 전문적이겠는데요. 그 계획 수립뿐만 아니고 그 기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적으로라든가 아니, 참여라든가 이런 과는 부분을 뭐 합니까 그럼? 우리 교육하는 과는 무슨 일 합니까? 저희 과는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리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현실적으로 과장님 네. 센터 만들면 교육하면 또 교육 위탁 줄 거 아닙니까? 교육은 예탁이 없고요. 아이, 그 센터에서 직접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직접 홍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55군데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100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국적인 정부의 환경부에서 추세인 지금 이 센터가 것 같습니다. 필요하냐에 대해서 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아직 초창기라 이제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생긴 지가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이제 앞으로 때는 확대되면 더 이 부분에 활성화되려고 대한 봅니다. 부분은 예. 뭐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여기서 뭐 말싸움할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거 2억 예산 드리고 매년 인건비 1억 5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들이 녹색성장 우리 조례에 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고 부서가 받쳐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보고를 잘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된 적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보고된 적이? 임시회 때 보고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이제 만들겠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으세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민간 위탁을 할 테니까 동의해달라고 온 게 첫 보고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요. 이게 뒤에 동의안 중에 11페이지에 보면요. 2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약간 틀려서 26년도 본 예산 편성 추계로 적으신 것 같은데 2페이지에는 인건비로 1억 4,280만 원인데 11페이지에는 인건비가 9,955만 원이에요.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어느 예산이 맞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2페이지에는 26년도 인건비가 1억 4,280만 원, 11페이지에는 26년도 본 예산에 9,95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예산 세부 내역에 2026년도에 1억 4,280만 원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럼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죠? 시장님까지 보고가 7월 17일 날 이루어졌을 텐데 이루어진 서류네요. 7월 17일 날은 7월 17일 날은 인건비 9,955만 원으로 시장님 사인은 받았는데 시의회 동의는 1억 4,28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새로 올려주신 건가요? 네, 그 이제 제 수당 같은 게 당초에는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네. 그 수당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만 1억 4,28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근데 전체 예산은 연회 2억으로 똑같은데 시장님 예, 예. 보고가 2억이고 우리 동의안도 2억인데 예. 그러면은 인건비 부분에 늘었으면 다른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많이 줄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사업비 2,2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죠? 이제 교육 홍보 자료를 이제 만들 센터장 1명이랑 직원 2명이서 정책 홍보랑 캠페인이랑 개발 연구 2,200만 원어치 예. 하십니까? 이제 2,200만 원어치 하려고 지금 2억짜리 센터 만드는 그 인건 이제 보통 인건비에 들어가신 분들은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할 건데 뭐 인건비가 그분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2,200만 원이 사업비 전체입니까? 인건비는 1억 4천이고. 이제 이 부분은 직접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2,200이면 교육 홍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연구나 이행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위주로 탄소 중립센터가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직접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을 내시겠다. 네네. 저희가 이제 화성연구원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박사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 수립도 직접 하고 있고요. 점검 계획이라든가 뭐 교육 같은 홍보 자료 만드는 것까지 그분들이 다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기본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20) 23년 10월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 조례안 자체가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죠. 예, 예. 지금 탄소 중립 지원센터 운영 그 사례를 보면 뭐 연구단체나 어떤 대학교 뭐 이런 데가 이제 거의 막 80~9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영을 하는 데도 있어요. 아까 뭐 정일구 의원님이 일부 말씀은 하셨지만 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네요, 이름이. 기후에너지과에서 직영을 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그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국비가 50% 지원이 아직 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직영을 하게 되면 국비가 그렇죠.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좀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평택시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설립을 하면 이 탄소 중립 또 이런 환경 체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급속도로 좀 31개 시군에서 좀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긴 하는 거지만 그렇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과연 대학교나 연구단체에서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과연 평택시의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탄소 중립에 관한 한 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족도가.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일부 들고요. 뭐 조언을 드리자면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 이렇게 중요하면 팀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그 안에 집어넣고 일단 운영을 해 보다가 센터를 설립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건비지 않습니까? 2천만 원짜리 운영 예산 가지고서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인건비 다 사용하고 마는 거지. 2천만 원짜리 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아니 그렇지 한 달에 200만 원 운영비로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실천 계획을 세우고 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용역비나 이런 거 다 따로 잡겠죠. 그렇죠? 좀 2천만 원 가지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게 센터 이제 아니고요. 운영비,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운영비겠죠. 그렇죠. 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뭐 사업 위주로 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더 좋은 아니 그래도 평택형 탄소 중립 체계를 마련을 하려면 네. 어떠한 뭐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야죠. 머리만 가지고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게 평택형 환경 그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년도는 12억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고요. 국비가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27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게 2억 정도 내려오면 그 사업을 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운영을 하신 센터를 설립을 하신다라고 하면 위탁을 하실 적정한 연구단체나 대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어느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접촉은 하진 않고요. 예. 그러면 이거 설립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게 평택시에 입주할 대학교나 연구단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탄소 중립에 대한. 그죠? 이 센터가 문을 열면 그 주 업무가 그거가 되는 거잖아요. 박사급 인재들이. 그죠? 그쵸, 과장님? 네. 지금 전국에 50개 센터가 있다고요. 50개 지자체? 55개 있는 걸로 파악. 이거 환경부 관계자분들 이거 만약에 방송 보면 언론사 보면 이거 진짜 9시 뉴스 나올 일입니다. 전국에 50개 넘는 지자체에서 지금 곧 100개 되고 200개 되면 똑같은 연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으로 연구하면 될 걸 갖다가 탄소 중립이 뭐 저쪽 강원도랑 평택이랑 저기 충북 제천이랑 다릅니까? 같은 거잖아요. 연구 과제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50개 지자체가 똑같은 연구 과제 놓고 똑같이 예산 2억씩 써가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하면서. 이거 정부에서 일괄 연구 과제 발주해서 연구하면 될 문제를 갖다가 전국의 기초단체들이 다 연구소 센터 만들어가지고 다 연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연구가 목적이고 그렇다면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국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네. 하세요 그러면. 그 뭐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요. 그 연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장님이 다만-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지금 다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부분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사업비 2천만 원을 세운 거에 내역서를 이렇게 보시면 연구에 대한 비용에 대한 거는 사업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포럼을 개최하거나 어떤 율면동에 행사를 하거나 시민들한테 이게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 알리는 차원에서 이 수준에 대한 사업비가 이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 초기 시작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 축에 2027년, 2028년까지도 2천만 원이에요 사업비가요. 그러면 지금 팀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팀에 주무관 한 분 두어서 탄소 중립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면 연구도 아니야. 이 사업비 대부분이 읍면동에 홍보하는 거, 캠페인하는 거예요. 그럼 7급 주무관 한 분이 탄소 중립에 대한 홍보 담당자 하나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뭐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할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짧게 좀 확인해봤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학에서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평택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이 있을까요? 뭐 평택 대학이나 뭐 이런 거 정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오고 하려고 한다면 있을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래도 평택에 어느 정도의 현황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하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공 위탁하고 민간 위탁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공공은 이런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민간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좀 그렇지만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인가요? 아니면은 뭐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기반에 투자를 해야 될 금액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건가요? 전담 조직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뭐 여러 의원님들이 그 생각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도 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예, 저희도 한번 좀 더 고민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많은 얘기들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좀 중요한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은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의 효율성에 관해서 좀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센터의 설립과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뿐만 아니에요. 전 부서로 확대를 했었을 때 들어가는 그 예산이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그 센터가 물론 역할이야 하겠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아니고 우리 환경국 전체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센터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적정성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합으로 운영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예산의 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정해 시간대에 좀 논의를 하겠지만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북부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류는 잘 봤고요. 세부 산출 내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협의가 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를 민간위탁 할 때 그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계약했을 때와 이번에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항목들 예를 들면 전력비가 3,800만 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금액을 얼마에 딱 명시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이제 그 집행액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산출 내역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만 봐도 지금 1억 4,200인데 저희가 지금 수소 충전 자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되죠? 저기 8시부터 저녁 충전소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네. 그 8시부터 8시 보통. 뭐 그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랬을 때 이게 인건비가 1억 4,200이 합리적인지 따져 보셨나요? 네, 저희가 검토는 지금 다 하셨어요? 예. 전력비 3,800은 저희가 쓰는 구간에 대한 전력비입니까? 아니면 그 충전소 전체 운영비입니다. 충전소 전체 운영비? 예, 전체 전력비입니다. 저희 여기 지금 충전기 몇 개 있습니까? 보통 두 개씩 있습니다. 이거 저희 독립 아니잖아요, 지금. 직영입니다. 직영이에요, 여기. 예. 두 개 있어요? 세부 산출 내역이나 이 부분은 그때 다르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2030년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금 산출 내역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예, 그 인상 어떤 그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그 과거에 네네. 이게 이제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네. 금년까지 이제 25년까지 이제 5년치잖아요. 그때도 보면 21년도에는 처음에 예산이 이제 2억 5,200으로 시작을 해서 오다가 금년에는 네. 3억 3,900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됐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그때 당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건 반영해서 매년 정도 반영을 해는 것 같고 요번에 올린 그 4억 3,800은 네. 내년도 기준으로 네. 이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변경할 때 절차는 정확히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뭐 변경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수소 산업 처음에 이제 제가 초선 의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이 뭐였냐면 참 웃긴 얘기인데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할 거면 인건비 지원까지 나가라 그래야 할 수 있다. 부서에서는
아예 그 위치 선정하는데 뭐 이렇게 잘 될 겁니다. 그래 최초 공모를 했는데 공모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지원금이 없으니까 다른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포기했어. 처음에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 그리고 났더니 최초에 선정된 1순위들이 북부 서부 남부의 주요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안 하게 포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차순위로 가다 보니까 위치가 이제 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인건비 지원을 의회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수소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평택시가 뭐 저는 이 부분에 뭐 썩 마음은 안 듭니다. 수소도시 평택이라는 게 기초단체가 할 사업은 아닌데 지금 기초단체가 수소 산업에 뛰어든 건 우리밖에 없어요. 다 광역 이상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수소 산업은 광역 사업이에요. 근데 기초단체 저희만 뛰어들어가지고 발전소 만들고 막 생산기지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도시에서 어떻게 가는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충전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수소차를 어떻게든 지금 몰게 되고 있고 지금 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달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북부 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